대구 엑스코가 회계장부 조작에 이어 이번에는 사업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10억 원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구 중구청이 지역에서는 최초로 영세업자들이 임차료 때문에 쫓겨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지만 의회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학생들의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곳에 대해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지만 정작 교육당국은 문제 해결에 소극적입니다. 순대국밥과 오징어 불고기로 유명한 예천 용궁시장이 새 먹거리를 개발해 손님몰이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출근길에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 낮 동안에는 맑고 쾌청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도 어제보다 많이 오르면서 한낮에는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봄보다 여름에 더 가까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5월 기온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대구의 현재 기온 13도, 안동 11도로 시작해 한낮엔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의성은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게다가 볕을 가려줄 구름도 거의 없어서 자외선 지수도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봄볕은 뜨겁지 않아도 여름 못지않게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외출 전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도 짙겠습니다. 현재 청송의 가시거리 200m, 영천은 100m의 안팎도 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앞차의 거리 넉넉히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석가탄신이 din 토요일까지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부터는 날이 차츰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엑스코의 매출 조작 파문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예식과 연회 관련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에 10억 원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엑스코는 각종 전시, 컨벤션, 국제회의 등의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운영자로 한화를 선정했습니다. 지역업체를 상대로 한 2번의 입찰에서 적격업체가 나타나지 않자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고 수수료 등 조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엑스코와 계약을 맺고 음식 공급과 연회, 예식 사업을 해온 호텔 인터블고 엑스코는 1차 입찰에만 참가했다 조건이 맞지 않다며 이후 입찰에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화가 선정되고 난 뒤 엑스코가 3층 예식장 등에 10억 원대 시설 투자를 하기로 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응찰업체가 사업성을 따져볼 수 있는 입찰 당시 제안 요청서에는 계약 상대자가 시설물 설치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지만 엑스코가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10억이라 하는 투자를 쉽게 해줄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입찰 대상사가 돼가지고 우선 결정을 해서 우리가 만약에 계약자가 됐다, 인터뷰고 엑스코가 했을 때 엑스코가 10억을 저희들한테 투자해 주시겠습니까? 시민단체도 성명을 내고 한화가 전액이나 상당액을 부담해야 할 시설비 15억 5천만 원 가운데 10억 원이나 엑스코가 부담한 것은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업체 차별 문제와 외지업체에 대한 특혜 문제가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공기업으로서 지역경제에 기여해야 될 엑스코의 역할에도 정면으로 위반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욱 지탄을 받아야 되죠. 이에 대해 엑스코는 입찰 공고와 별개로 계약 과정에 협상이 가능하고 법률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화 측에는 당초 수수료가 12.8% 돼 있던 거를 13.3%로 정액해서 받기로 하고 임대료도 일반 행사 임대료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 전액을 이제 납부하는. 지역 시민단체들은 엑스코의 회계 조작에 이은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대구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최근 프라임 사업대학 선정으로 인문사회계열 위주로 대학의 정원이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당연히 후폭풍이 고3 수험생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는데 수험생들은 사실상 입시가 시작된 가운데 정원이 조정됐다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지한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지난주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이른바 프라임 사업에 21개 대학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21개 대학은 인문사회와 예체능계 정원 4,200여 명을 줄이는 대신 공학계열 정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경북대와 영남대를 비롯해 5개 대학이 포함됐고 올해 치르는 대입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탈락한 대학들도 상당수는 프라임 사업을 신청하며 내놓은 정원 조정 계획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수험생, 특히 문과 계열 학생들의 혼란과 반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발표를 해버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인원이 줄어드는데 이과로 바꿔버릴 수도 없고. 진학 담당 교사들도 학생들이 진학을 염두에 둔 학과가 없어지기도 한다며 입시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입시가 지금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대학의 정원을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달라지다시피 하는 대입제도, 특히 올해는 학기 중에 대학별 정원에 큰 변동이 생기면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입소문을 타고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김광석길과 양령시 일대는 명소로 발돋움을 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기존의 지역을 지키던 예술가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 중구청이 지역에서는 최초로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지만 의회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김광석의 음악과 삶이 벽화로 표현된 김광석길 일대. 젊은 예술가들이 작업실과 공방을 꾸려 특색 있는 공간들이 생기면서 대구의 대표적인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예술가들과 영세업자들은 떠나고 술집, 카페 등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둥지 내몰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이곳 김광석거리와 방천시장 일대뿐만 아니라 양령시와 북성로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상생 협력을 통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하고 이래 가지고 이 젠트리피케이션 역습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으로 저희들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지속 발전 가능 구역을 정하고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 임대료 안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 지역 상권과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게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서울 성동구와 중구 등에서는 균형 있는 도심 재생을 위해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중구에서는 의회의 반대로 조례 제정이 보류됐습니다. 그 벽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사유재산인데 거기에 적용한다는 것은 중구 발전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대구 중구청은 학술 연구를 실시하고 주민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등하굣길 좁은 골목길에서는 학생들의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정작 교육당국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기만 합니다. 경주의 사례 보시죠. 장미쁨 기자입니다. 전교생 1000여 명이 일제히 등교하는 경주 시내 한 초등학교. 아침 등교 시간에 어린 학생들이 폭이 1m도 되지 않는 좁은 인도를 걸어 다닙니다. 이 길로 다니는 오토바이나 자전거와 뒤엉켜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한 3분의 2 정도를 다 차지해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거기서. 어떨 때는 진짜 오토바이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심하게 다친 애도 있거든요. 20-30년 전 경주시 도시계획 당시 인도를 반영하지 않은 도로들이 많아 사정이 비슷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일반 도로의 인도폭은 적어도 2m 이상은 돼야 하지만 이곳은 1m에 불과합니다. 2명이 다니기에도 좁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인도 밖으로 이렇게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위험하잖아요, 사실. 아이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이 길은 어른 1명만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빠듯한데 벌써 10년째 방치돼 왔습니다. 당시 학교 주변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뒤늦게 인도를 설치했지만 가뜩이나 도로가 좁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겁니다. 결국 인도를 넓히려면 학교 부지 일부를 통학로로 써야 하는 상황.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인도 폭이 좁아서 확장하려니까 또 도로 폭이 좁고 그래서 지금 교육청 관계자분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뒤늦게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기고 인도를 넓히자고 제안했지만 해당 학교와 교육청은 당초 도시계획을 잘못한 경주시의 책임이라며 학교 땅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 아파트 서고 우리가 학교 부지를 더 들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또 넓혀라. 인도 문제로 좀 고려해봐야 되겠네요. 교육당국조차 남탓만 하며 문제 해결에 손을 놓은 사이 아이들의 아슬아슬한 등굣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얼마 전 소백산 여우복원 사업의 1단계로 야생 출산이 성공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뿐더러 지금까지도 대단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쌓여갈 기록들도 여우 생태 복원 사업의 귀중한 자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정윤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하순 태어난 소백산 아기 여우들은 세계적으로 한 번도 보고되지 않은 귀중한 여우 생태 자료입니다. 지난해 이른바 소개팅으로 번식상을 조성하는 방식도 처음 시도된 사례였고 번식상 방사 역시 첫 시도였습니다. 이런 시도들의 목표는 야생 출산이었습니다. 바로 야생에서 출산하는 첫 번 사례를 금년에는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덧붙여 출산지의 형태와 이동, 2차 서식지 마련, 먹이 활동 같은 여우의 다양한 습성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에 이어서 또 다른 번식상도 최근 출산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향후에 그 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첫 출산한 여우처럼 어미가 2차 서식지로 이동하면 이들의 출산도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백산 여우 복원 사업의 1단계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복원기술원은 이제 아기 여우들의 성장과 홀로서기, 2세 출산까지의 2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번식상 조성과 야생 출산만 해도 선행 사례가 없는 것이지만 2단계 과정은 멸종된 여우 복원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고 향후에 만약에 자연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지구상에 유례 없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하순 태어난 아기 여우들과 어미는 베일에 쌓여있던 여우의 생태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기록될 여우의 성장 과정과 홀로서기, 생활 행태 등도 여우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내년부터 포항의 교통과 관광 행정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위치 정보 같은 이른바 빅데이터를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예측해봤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불꽃 축제가 열리면 부산에 머무는 인구는 417만 명으로 평소보다 85만 명이 늘어납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20, 30대 젊은 층과 남성이 즐겨 찾고 광안리 해수욕장은 중장년층 비율이 높습니다. 부산시는 2년 전부터 휴대전화 위치 정보와 카드 사용 정보, 즉 빅데이터를 이용해 성별과 나이는 물론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머무는지, 무엇을 사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해 마케팅에 활용합니다. 반면 포항시는 지난해 여름 불빛축제 기간 동안 103만 명이 왔다고 발표했지만 공무원이 눈으로 보고 짐작한 눈대중 숫자일 뿐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항이 달라집니다. 포항시가 제주도, 김해시와 함께 공공 빅데이터 확산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내년부터 관광 활성화와 교통, CCTV 취약지 분석에 빅데이터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간대별로, 지역대별로, 또 나이대별로, 연령대별로 그런 분석이 있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스마트폰, 휴대전화 사용 자료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특히 대중교통은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버스 이용객뿐만 아니라 자가용과 택시 이용객의 정확한 숫자와 이동 경로까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포항시민 전체의 시간대별 이동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버스 노선 조정뿐만 아니라 교통정책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호미곶 해맞이 축제와 포항 불빛축제 방문객, 주말에 포항 지역 펜션을 찾은 관광객 숫자와 소비 패턴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와서 무엇을 또 선호를 하고 어떤 부분에 소비를 많이 하는지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심야 올빼미 버스 노선을 조정했고 부산시는 방범용 CCTV 위치를 옮겨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이 포항에서 어떤 위력을 발휘할지 기대가 큽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순대국밥과 오징어 불고기로 유명한 예천 용궁시장이 새 먹거리를 개발해서 손님몰이에 나섭니다. 용궁이라는 독특한 지명에 별주부전 이야기를 접목한 튀김빵과 순대 비빔밥 등이 새 메뉴입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려드는 손님의 식당은 초10,000원입니다. 대창 대신 막창을 쓰고 찹쌀과 선지를 버무려 쫄깃하게 씹히는 순대와 순대국밥, 또 연탄불에 구운 오징어 불고기는 예천 용궁 순대거리를 맛기행의 성지로 만든 3대 대표 메뉴입니다. 안에 속에 들었는 것도 많이 달라요. 그리고 오징어 불고기 이거 불맛이 나는데 아주 맛있어요. 용궁 순대거리가 새 메뉴 개발로 손님몰이에 나섰습니다. 용궁이란 독특한 지명에 별주보전 이야기와 맛을 함께 담아낸 거북알이 들어있는 튀김빵 고로케, 핫도그에 고소한 깨를 버무린 간편 먹거리 깨돌이 깨순이 핫도그,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순대 비빔밥, 그리고 용궁시장의 각종 식재료가 어우러진 용궁 피자빵, 이렇게 4가지 신메뉴가 소비자의 입맛을 유혹할 먹거리로 개발됐습니다. 아이들과 순대를 꺼리는 사람도 접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순대에 들어가는 속을 활용하여 그래서 비빔밥을 만들어서 고객들이 드시고 순대에 대한 약간 꺼리낌도 완화될 수 있고. 순대국만 드시고 다 가시는데 이제 시장에 오셔가지고 먹거리도 새로 개발됐고 하니까 좀 도움이 되겠죠. 용궁시장은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골목형 특화시장으로도 진화 중입니다. 공동 간판과 문화공간이 조성되고 주말 장터도 운영됩니다. 시골 장터가 특색 있는 먹거리를 내세워 자생력을 갖추고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임시 공휴일을 포함한 지난 황금 연휴에 대구 경북을 찾은 관광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대구 경북지사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나흘 동안 대구 경북 관광지 11곳을 방문한 관광객은 36만 9천 명으로 지난해 비슷한 시기 나흘 연휴보다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포항 보경사로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고 대구 중구 김광석길을 방문한 사람도 2만 9천 명이나 돼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치료비나 보험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4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대구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120여만 원을 받는 등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차량 등을 상대로 46차례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가 무겁다면서도 가족들의 병원비 등의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여성 대리운전기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예방 교육과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여성 대리운전기사 B씨를 강제 추행하는 한편 B씨가 항의하자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대구 서부고용노동지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60여 곳을 일제 지도 점검합니다. 주 점검 대상은 최저임금 미준수와 장시간 근로와 폭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또 불법 체류자 고용과 고용 허가서 발급 여부 등입니다.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바로잡도록 한 뒤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을 할 예정이며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사업장에는 최대 3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동양대 창업보육센터가 중소기업청의 2015년도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2013년부터 3년 연속으로 우수창업보육센터로 선정됐습니다. 중소기업청은 매년 전국 280여 개 창업보육센터를 대상으로 전년도 운영 실적과 성과를 평가합니다. 동양대 창업보육센터는 47개 보육시설과 4개 공동기기 등을 갖추고 기술 경영 지원과 지원 사업 연계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구과학대학교가 2016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평가에서 계속지원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201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연과학 계열과 인문사회 계열 특성화로 현장 실무형 창의적 산업 인재를 양성한 성과로 상위 70%에 포함돼 계속지원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과학대는 보건의료와 교육 서비스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실용 인재를 육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달구시는 유구를 한우로 속여판 정육업자 2명을 검거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달구시 민생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추석과 설 명절에 유구 10마리 4.4톤을 국거리용 한우로 속여 팔아 5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달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여성 수사관들을 손님으로 투입해 지역의 정육점과 백화점 19곳에서 한우를 구입한 뒤 유전자 검사로 사기 판매 여부를 가려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봄보다 여름에 더 가까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5월 기온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대구의 현재 기온 13도, 안동 11도로 출발해 한낮엔 모두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의성은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게다가 볕을 가려줄 구름도 거의 없어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봄볕은 뜨겁지는 않아도 여름 못지않게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외출 전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셔야겠습니다. 현재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으로는 안개가 짙게 깔려있기 때문에 출근길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3도, 영천 10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9도에서 12도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모두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 한낮에는 26도를 웃돌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의 낮 기온 29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를 일겠습니다. 턱같한신일인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부터는 차츰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